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저널리즘 M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 포털 관련한 아이템을 가져왔는데요. 윤영찬 의원 얘기 때문에 갖고 오신 거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윤영찬 의원은 뭐 본인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걸 다시 언급을 하진 않겠고요. 예. 오늘 할 얘기는 포털의 뉴스 공정성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포털이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다. 혹은 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전처럼 인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2007년 진성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인데 네이버는 평정됐는데 다음은 폭탄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발언은 항상 인용이 되거든요. 이분 요새 뭐 하시나 몰라요. 근데 이제 포털 뉴스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뉴스가 불거질 때마다 그리고 선거 기간을 전후로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이게 이번에 터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 포털 업체들이 인공지능에 그냥 맡겨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포털이 찾은 기술적 해법이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뉴스 편집 기능을 자체 언론사에 맡겨버렸고요. 네. 언론사들이 개별 관리하는 뉴스 영역을 제외한 일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부터 또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뉴스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2015년부터 인공지능이 뉴스 배열을 하고 있다면서 인위적 편집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인공지능 말은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메일 언론사에 카카오로 보내는 기사가 한 3만 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 중복 광고 기사, 선정적 기사를 인공지능이 걸러내고요. 네. 이게 한 400건에서 6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것 자체를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고 예. 보통 모바일로 그 포털을 많이 접속을 하잖아요. 로그인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뉴스를 좋아하느냐? 클릭을 했느냐에 따라서 추천 하는 뉴스도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정치 기사를 보는 그 유저들은 아무래도 정치 기사가 많이 추천이 되고 그렇죠. 스포츠나 연예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은 관련 기사가 많이 추천이 된다는 겁니다. 뭐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그 윤영찬 의원은 야당 기사를 많이 보는구나.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러면은 진짜 중립적일까?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정말 이 공정한 어떤 편집이 될까?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전문가들도 네. 이 의문보를 찍고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른바 그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개발자 성향 판단, 사회적 풍토 등에 따라서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또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 사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포털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뉴스를 배열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설정 자체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가 한계와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객관적인 뉴스 배치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공개 안 하고 있죠. 이 알고리즘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물론 구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네. 포털도 이게 어떻게 지금 뉴스 배열을 한다. 알고리즘 공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의 원칙과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고요. 예. 계속 인공지능이 하고 있으니까 믿어라 이 말만 하고 있거든요. 예. 100번을 양보해서 포털이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못 믿어요. 인공지능이 이런 뉴스 편집을 하고 있는 게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던져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문제의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란이 계속돼 왔었고 인공지능 한다고 했어도 또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모두 다 관심이 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가 참 안타까운데요. 네.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고 누구보다 포털과 정치권의 부정적인 측면을 잘 아는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포털이 대관 업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권은 또 이걸 빌미로 포털을 압박하는 행태를 지속을 해왔거든요. 약간 공생 관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기형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매진을 했어야 되는데 윤영찬 의원이 오히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포털에 압박과 간섭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이번에 진짜로 반성을 한다면은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공적 논의를 마련을 할 것인가 여기에 좀 매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포털에게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고생하셨고요. 뉴스 언박싱 고발뉴스 저널리즘 M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입니다.